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사실은 이 페인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약간 대중적인 주제보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저희 그 사랑하는 제자, 군복무 중인 제자 중에 이현수 군이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댓글도 열심히 남기고, 군대에서 이렇게 댓글 남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렇게 사회에 나와 있는 학생도 잘 안 남기는데, 군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남긴 학생이 있어요. 이현수 군이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군복무 중인데, 그 학생이 이제 페인트를 요새 많이 만지는지, 페인트 관련 주제를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대중적인 주제가 아닌 약간 특수한 주제에 대한 페인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하고 또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페인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새집증후군일 겁니다. 새집증후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sick building syndrome이라고도 하고 sick house 신드롬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초반에 나오는 단어가 새집증후군입니다. 새집이 들어갔더니 두통이 심하고 불쾌한 냄새 때문에 기분도 나빠지고 월경이 주기가 바뀐다든지 호흡곤란 이런 걸 느낀다든지.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건물이 하나 새로 지어지고 제가 거기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초기에 제가 나름 환기를 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하다가 중간에 저도 모르게 의자에 앉았던 적이 있어요. 숨이 차가지고 굉장히 나름 제가 몸이 또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쁜 냄새를 많이 맡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주저앉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새집에 대해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집증후군이 관심이 많이 없어졌는데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을 다시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단어 새집증후군이 요새 다시 핫 이슈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현대중공업그룹 산하에 조선 3사 조선 배 만드는 회사가 3개가 있는데 2021년 8월 1일에 좀 발표가 났는데 일단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에 거기서 이제 그 배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페인트를 반드시 칠해야 됩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칠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보이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배에 여러 가지 조개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많이 달라붙으면 그 저항이 생겨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연료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박 페인트를 칠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그 도장 작업자가 이제 그 작업자들 대부분 몇십 명이 집단 피후 발진이 일어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벌어져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결론을 냈습니다. 최근에 결론 냈는데 결론은 이 선박 페인트 때문이다 라고 아예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그때 왜 그게 충격이었냐면 페인트 써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당시 썼던 게 뭐냐면 무용제 도료를 썼어요. 무용제. 용제가 용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용매라는 걸 안 쓴 거예요. 보통 용매가 이제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근데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 몸에도 괜찮은 그런 걸로 분류했던 건데 이런 걸 쓴 그 작업자들이 몸에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친환경 하면 다들 안심하고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냥 전에 그냥 용매를 안 썼으니까 친환경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결론 냈었는데 이제는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용매를 썼든 안 썼든 이 자체에 대해서 안전성은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럼 자꾸 이제 페인트 관련해서 이제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아까 같은 피부 발진 사태가 났는데 도대체 페인트 쓰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페인트 구성 성분은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1000가지까지 다 더하면 정말 몇십 개가 들어가요. 그 안에 종류가. 근데 그걸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크게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안료, 바인더, 솔벤트. 이 용어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 바인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인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페인트의 핵심은 색이죠. 색. 안료란 말이에요. 색. 근데 색이라는 게 색을 내는 그 성분들이 막 이렇게 뭉쳐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뭉쳐있으면 제대로 색깔이 예쁘지 않습니다. 서로 막 불균이래요. 색 자체가 불균일하다 보니까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 안료들을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분산을 잘 시켜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페인트는 또 붙어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벽에다 칠했는데 그게 쉽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 접착력도 필요합니다. 접착력.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접착력까지 줘야 되다 보니까 실제 많이 쓰는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에폭시 수지라는 물질을 많이 써요. 그래서 페인트에는 에폭시 수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접착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에폭시 수지 위험성은 뭐냐면 일단은 뭐로 만드냐면 대부분 비스페놀 A, BPA라는 거로 만듭니다. 에폭시 수지는 BPA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BPA를 만들었지만 만들었다 해서 위험한 건 아닌데 BPA가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항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인트 성분 내에는 이 BPA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왜 위험한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위험한지. 먼저 솔벤트부터 그 다음 이제 솔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벤트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용매라고 하는데 용매. 뭔가 녹인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물질을 사이좋게 녹여서 한 군데에 같이 모여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 페인트의 어떤 점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만약 페인트가 물엿 같은 느낌이라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엿 같은 점성이면 제대로 이제 코팅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페인트 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도 같은 거 조절할 때, 점성 조절할 때도 이 솔벤트라는 걸 씁니다. 그 솔벤트 종류는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고 종류마다 다른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톨루엔이랑 벤진. 언론에서는 벤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벤젠이라고 하겠습니다. 톨루엔과 벤젠이라는 걸 많이 써요. 벤젠은요, 여러분들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암물질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톨루엔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혹시 들이마신 분이 여성이라면 월경 장애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그러니까 특히 폐에 치명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톨루엔이나 벤젠이나 잘 날아가요. 잘 날아가다 보니까 페인트 작업하다 보면 이게 뭐 어떤 냄새, 쾌쾌한 냄새가 나죠. 보통 이런 류의 냄새들이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들이마신다는 건 이제 코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기관지에서 걸을 수 있을까요? 기관지에서 못 걸습니다. 얘네들 못 걸러요. 못 걸러서 그대로 다 폐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을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아, 요즘은 그래도 마스크 다 쓰지 않냐. 마스크 쓰고 작업하니까 이런 것들은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이제 보통 또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 그 마스크로 못 걸러요. 네, 못 걸릅니다. 예, 이런 마스크가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급은 걸을 수 있는데 이런 정도 작은 크기의 물질들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써도 냄새가 그대로 들어온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들이마신 얘기만 했는데 그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페인트가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막 닿았어. 여러분 손에, 작업하는 사람들 손에 닿았어요. 닿으면 어떻게 되면 이런 용매들이, 이런 벤젠 같은 게 날아가는 애도 있지만 피부 안으로 흡수되는 애들도 있어요.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도 많지만 흡수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발암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들어올 때 모두 같이 들어오냐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아까 BPA, 비스페놀 A가 있다고 그랬죠. 페인트 안에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이것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실제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 환경 호르몬, BPA는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얘도 발암물질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하면 또 자주 나오는 용어가 포름알데히드란 말이 또 자주 나와요. 일단 페인트는 별의별 걸 많이 안고 있죠. 포름알데히드도 역시 여러분 1급 발암물질이고요. 역시 근데 이걸 왜 넣냐면 접착력 때문에 그래요. 접착력이 좋아져 이걸 넣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잘 날아갑니다. 잘 날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역시 퀴퀴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퀴퀴한 냄새가 아까 말한 벤젠, 톨루엔 또 이런 포름알데히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얘도 마스크로도 못 고르고 기관지로도 못 고르고 다 그냥 폐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페인트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뭐 별게 많습니다. 페인트 안에 납 얘기가 항상 또 자주 나와요. 페인트 하면 또 납성분, 뭐 납중독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2019년입니다. 19년 오래되진 않았는데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일부 페인트에서 뭐 모든 페인트가 그랬던 건 아닌데 일부 페인트에서 어차피 납이라는 거는 금지 품목이 아닙니다. 금지 성분이 아니에요. 써도 돼요. 근데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보건법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페인트가 이제 관찰되기도 했고요. 조사되기도 했고, 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 기준치의 1000배 이상, 1000배 이상의 이 관찰됐던, 확인됐던 그런 페인트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이 납성분이 혹시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납성분이 아까 말도 우리가 피부에 닿게 되면, 그죠? 흡수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때 납성분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그 페인트인데 약간 스프레이 타입의 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 납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돼서 혈중 납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그 성장 지연, 특히 어른은 뭐 더 성장도 안 하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더 치명적입니다. 성장 지연에 일으키는데 아이들한테 더 치명적이다. 그냥 언어 쪽, 그 뇌에 있어서 언어 쪽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줘요. 특히 언어 인지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통, 빈혈 같은 이런 것도 일으킬 만큼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죠. 근데 납을 왜 쓰냐고 이제 그런 질문 쓸 수도 있는데, 납성분의 역할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백색 안료. 그러니까 안료에 보통 많이 들어, 안료. 그래서 보통 백색 안료의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백색 안료. 근데 페인트가 백색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색이라 하더라도 이런 안료들을 이렇게 적절한 비율로 섞다 보면 또 다른 예쁜 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납성분, 백색 안료 성분들이 일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 조절하면서 색깔을, 특정 색을 내기 위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금지 품목은 아닌데, 금지 성분은 아니지만 일정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다뤘는데, 페인트의 위험성을 묻는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요. 다만 먹는 게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뿐입니다. 안료, 바인더, 솔벤트 내에는 위험성을 가진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 피부 접촉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영상을 군부대 고위 관계자 보게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이 군복무 중에 이렇게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맨손으로 하는 게 이게 남자다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반드시 라텍스 장갑으로 반드시 페인트 작업할 수 있게끔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일단 스프레이 타입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절대 그냥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스프레이 타입은. 스프레이 타입을 쓰다 보면, 페인트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달라붙지 않고 증기로 날아다녀서 우리 들이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100%예요. 100%. 그러니까 스프레이 타입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제시켜야 된다. 그럼 마스크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스크 쓴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페인트를 이 세상에서 안 쓸 수는 없어요. 그죠? 페인트가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거 실내용과 실외용을 좀 구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 겉에 보면 친환경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친환경이라는 건 사실 마케팅 용어예요. 특정 위험한 거 하나 빼놓고선 친환경이다, 뭐 부독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마케팅 용어니까 너무 그거 현혹되지 마시고, 가끔 이제 주의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문구 중에 실내에서는 쓰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뭐 밀폐된 곳에서는 쓰지 마십시오, 뭐 이런 약간 주의 문구들이 있어요. 또는 절대 흡입하지 마십시오. 페인트 하다 보면 그런 증기들을 절대 흡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실내에서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앞서 말한 그런 위험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실외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실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가 걸러주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들이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인트 작업하게 되면, 특히 군부대 장병들 하게 된다면 다 방독면이 있기 때문에 방독면 정도의 필터라면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쓸 수 있게끔 군부대에서도 많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페인트에 관련돼서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특히 군부대 군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이현수 군 건강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군생활 잘하기 바라고, 남은 국군 장병들도 건강한 군생활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